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정자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학교에서 통일외교안보 전공에 재학 중인 김수정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성미입니다. 저는 2019년에 탈북을 시작해서 2020년 5월에 대한민국에 정착했습니다. 네, 평소에 직접 먼저 찾아보기보다는 인터넷에서 다루는 것을 봤을 때 그때 관심 있게 찾아보는 것 같아요. 관심도를 수치로 표현하자면 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북한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다양한 북한 분야 중에서도 북한의 이념이나 정치 분야에 더 큰 관심이 있어서 그거에 영향을 받는 북한 사람들의 삶의 부분에서는 한 8 정도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수치를 표현한다면 아마 저는 한 7 정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북한에 대한 관심이나 뭐 그런 생각을 늘 하고는 있지만 현재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되는 정착 과정이 좀 힘들다 보니까 그 정도로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용기라는 키워드가 먼저 생각이 나고요. 일단 타지 생활, 그리고 가족이라는 세 가지가 이렇게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목숨을 건 여정, 대단한 용기, 안쓰러움이 생각납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한다는 일 자체가 그 나라에서의 삶이 어땠을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안타깝고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살짝 북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정리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탈북민이라는 단어는 우선 첫째로는 탈북 과정에 대한 어려움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긴장해서 이제 국경을 건너고 이런 과정들이 생각이 나고 또 한국에 와가지고 진짜 아무렇지 않은 일인데도 처음 경험하다 보니까 몰라서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들도 생각이 나고 또 누구보다 힘들게 살다가 힘들게 대한민국에 와서 또 열심히 살려가는 모습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일단 인터넷에서 접한 걸로는 매체에 대한 간섭이 굉장히 심해서 좀 고위층이나 강부급들만 외부 매체를 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의 MZ세대 같은 북한의 이제 장마당 세대 내에서는 그래도 한 60-70% 생각보다 그 남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는 꽤 많이 전파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확치는 않지만 그래도 75% 정도는 전파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북한이라는 전체적인 인구 수로 말하지 않고 이제 그 국경지대에 있는 데는 거의 다 한국 드라마나 이제 외국인 매체들을 접하기 때문에 좀 더 사각지대보다도 국경지대에서는 어느 정도 전파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30년 전 이렇게 좀 예전 같았다면 그런 얘기를 들어도 별 영향 없이 지냈다면 만약에 요즘 매체를 접한다면 좀 사람들에게 생각이 달라지게끔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의 그런 장마당 세대 내에서는 아무래도 북한 고위층들이 걱정을 하면서 관련된 법을 제정할 정도로 많은 위협 요소를, 잠재적인 위협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한테도 꽤나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정보들이 사람의 시각을 좀 더 넓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북한에서는 세계를 바라볼 수 없거든요. 근데 한국이나 여러 가지 외국인들에 대한 그 정보들을 수집하다 보면은 궁금증이라는 게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저 나라는 어떠한 마인드로 생각하고 있지? 살아가고 있지? 라는 궁금증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생활을 변화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제가 약간 흥미를 느낀 부분인데 일단 김일성과 김정일의 기일에는 결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일뿐만 아니라 중요한 행사가 있는 날에는 결혼을 할 수 없다 이런 체제도 있다고 봤고 저희 나라도 이제 그
공공장소에서 약간 애정 표현을 하는 거를 좀 안 좋게 보긴 하지만 북한에서는 아예 금지가 되어 있다. 이렇게도 나와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서 그런 게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저도 대학생이랑 북한의 대학생들 생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북한 대학생들은 교복을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학비나 교복비 같은 거는 북한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준다고 저도 이렇게 찾아보면서 알았는데 그 대학생들이 교복을 입는다는 사실이 놀랍고 저는 좀 재밌다고 느꼈습니다. 북한도 재밌는 게 많아요. 이제 명절이 되면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같이 음식을 공유해서 먹거나 또 카드치기 같은 놀이, 또 민속공원에 모여서 또 제기차기나 막 이런 여러 가지 놀이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드라마를 많이 보고 또 신나는 노래들을 들어가지고 또 중국 춤이나 클럽에서 추는 그런 댄스 같은 춤들을 추면서 남녀가 서로 재미나게 노는 문화도 북한도 있어요. 근데 저도 제일 재미나게 놀았던 게 친구들이랑 모여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 것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어쨌든 사람으로서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한다.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크게 느낀 점이 남북한 모두 한글을 쓴다는 점이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외국인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와, 말이 안 통하는 게 정말 답답한 일이구나를 느꼈는데 우리가 북한 사람을 만나면 적어도 소통으로부터 나오는 답답함은 없으니까 저는 남북한이 가장 큰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한글을 사용한다는 점 같습니다.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의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저는 그냥 한반도라는 한 민족의 공통점 아닐까? 그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오랜 기간 분단되다 보니까 공통점이나 동질감보다도 좀 이질감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큰 공통점이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겠죠. 우선 주로 사용하는 단어 같은 게 아예 서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저희 남한 같은 경우에는 좀 개인주의가 심화되었다면 북한은 어느 정도 집단주의가 남아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남북한에 정말 많은 차이가 있을 텐데 제가 느끼기에는 큰 차이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남한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의견의 여론이 형성이 되잖아요. 북한 내에서는 우리 남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이 사회 문제라는 게 잘 발생하지도 않을 뿐더러 발생이 된다고 해도 북한 주민들이 여론을 형성하거나 그러한 여론이 북한 정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이 저는 가장 큰 차이라고 느꼈습니다. 종소득 차이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사는 환경에 따라서 변하거나 또 좀 더 생각하는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정치적으로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주의나 민주주의라는 체계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사회주의 체계는 어렸을 때부터 좀 더 세뇌가 되는 그런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정도일 거. 또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나라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싶은 걸 생각하잖아요. 북한은 생각하고 싶어도 생각해서 실현이 되지 않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되는 생각만 하고 또 내가 살아가기 위한 필요성만 찾다 보니까 그런 차이점들이 가장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우선 이미지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이유는 남한의 위협을 가하는 북한에 대한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런 뉴스를 보아도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미지가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우리 남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북한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는 거의 3대 독재자나 아니면 북한의 억압적인 부분 아니면 정치 수용소 이런 좀 어두운 면들을 먼저 말할 것 같은데 정작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보면
어쩌면 우리랑 다를 거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어두운 부분과는 일치하는 부분이 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북한과 북한 주민은 완전히 똑같은 이미지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를 생각하는 이미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정권은 물론 살기 힘들다고 해도 핵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뭐 대한민국에서 생각하는 이미지랑 다르진 않겠지만 북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는 되게 다양합니다. 네, 한국 부모님들도 자식이 어디 나가서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북한에도 똑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거나 내가 못 먹더라도 내 자식이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하고 싶어 하는 거는 누구나 다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도 똑같이 대한민국의 평범한 사람들이랑 똑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에 앞서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극단적인 예시로는 북한 사람이면은 김일성, 김정일 이런 사람들을 찬양할 것이다. 이런 선입견과 나만의 정보를 빼갈 것이다. 이렇게까지 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저희가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 경로가 매체밖에 없다 보니까 좀 왜곡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으니까 선입견이 생기는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 북한 사람을 다룬다 이러면 되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입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접 같이 대화를 할 수 있고 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긴다면 이러한 부분이 해소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북한 사람 하면 잘 못 먹고 원하는 교육도 못 받고 그러니까 자유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편견이나 선입견은 일단 우리가 접하는 북한의 모습을 그냥 SNS 같은 것에서 남한보다 못 사는 모습이어서 일단 그런 선입견이나 편견이 생기는 것 같고 선입견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한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압력이나 그런 도움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북한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런 선입견은 쉽게 깨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살짝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사람들, 그러니까 대한민국 분들이 북한하면 옛날 그 권한행군 시기 진짜 먹을 거 없어서 돌아가신 분들 이제 많이 힘들다, 이제 못 산다 이런 고립된 이미지 때문에 쟤네는 못 살다 왔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더 북한 사람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한 사람에 대한 편견이 살짝 자존심이 강하다. 이제 이런 정도? 사람이 풍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사회에 나가서 지면은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구를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이런 마인드가 강한 것 같아요, 북한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돈도 없고 경제도 없기 때문에 자존심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편견이 살짝 아직까지 있어요. 자존심은 버렸으면 좋겠다 이 정도. 남한에 대한 좋은 인식을 좀 생기게 한 뒤에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심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충분히 걱정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식량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멀리서 떨어져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이 세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알거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게 되면은 좀 더 이건 아니다라는 거는 그들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미디어나 라디오 같은 그런 걸로 북한 사람에 대한 생각을 깨나게 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인 백두산 정상에 올라서 경치를 구경해보고 싶어요. 저는 신의주를 찾아보면서 정말 가보고 싶더라고요.
신의주가 바로 이제 중국의 단둥이랑도 마주보고 있어서 중국이랑 여행도 매우 쉽게 다녀올 수도 있고, 또 신의주 내에도 이것저것 볼 곳도 많고, 특히 전 압록강각에 꼭 가서 조선식 짜장면을 먹어보고 싶기 때문에 신의주에 꼭 방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통일이 되면 고향에 제일 먼저 가고 싶죠. 저는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여자가 운전을 한다는 게 가장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멋있는 제 차를 뽑아가지고 선글라스를 끼고 친구들 데리러 제 고향에 먼저 갈 것 같아요. 현재 통치자인 김정은에게 국민을 생각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북한의 현재 2인자라고 거론되는 정치인에게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뒤집어 엎어라. 한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아빠한테 전하고 싶어요. 네,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5살 때 저희 아빠랑 헤어지다 보니까 추억이 없어요. 네, 그래서 아빠한테 지금 잘 살고 있다. 이제 하늘나라에서 좀 더 내가 열심히 살 수 있게 응원해달라. 이런 메시지밖에 못 보낼 것 같아요. 앞서 말했듯 북한과 북한의 사람들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나라 자체도 사람을 위해서 다 구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시행하기 전에는 무조건 사람을 먼저 고려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북한 하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어디나 다른 뭐 외국이나 아니면 대한민국에 뭐가 제일 유명하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들었을 때 저희는 맛집이나 여행지, 특성들의 특산물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하잖아요. 근데 유별나게 북한만은 북한 하면은 김정은, 해, 어차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좀 더 그런 고립적인 그런 생각에 갇혀 있지 말고 좀 더 다양성을 가지고 북한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북한 각곳에 갖고 있는 특산물이나 어떠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좀 더 북한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지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한경투무사는 솔직히 절밖에 없어요. 절강산이에요. 근데 그 나와도 또 북한에서 제일 큰 강산이 무산강산이거든요. 앞으로 뭐 통일이 된다고 하면은 자원적으로도 풍부한 그런 고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고장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요. 대형단이랑 같이와가지고 대형단에서 내려오는 녹막가루로 녹마국수를 만들어서 팔거든요. 시장에 나가면. 근데 너무 맛있어요. 네, 평양냉면 왔다가 울고 가죠. 인저고기 막 두박 너무 맛있답니다.